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이번에 소개한 성 아랫마을의 단델리온, 이 작품의 대략적인 평가는 일단 명작까진 아니다,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인데, 대신 준수하게 볼 수 있는 흐뭇한 킬링타임용 작품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여론이었고요. 재미있게 잘 봤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약간 재미있는 양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작품의 제작사랑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는 아임즈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제작하기 이전까지 상당히 죽을 많이 써온 곳인 것 같아요. 작품의 정복을 내지는 리뷰글의 댓글 같은 걸 살펴보면 꼭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액션물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으로 기사회생을 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작품, 근본 자체가 일상물이니까 보통 제가 이제 라디오상에서 언급했던 걸 기억해 보시면 일상물은 비판이 별로 없다 라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 있었는데, 이 작품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겠습니다. 의외로 뭔가 있다. 과연 그게 무엇일지는 본격적으로 코너에 돌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성 아랫마을의 단델리온을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아카네님의 속옷을 주세요. 샤이 지지층이 이걸 해냅니다. 능력자라면서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긴 했는데 과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간파가 되시나요? 작품을 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작품에서 주로 회자가 되고 있는 특정 장면 내지는 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것이 선정적인 장면을 활용한 나름의 전략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중에 정보글이든 리뷰글이든 댓글이든 이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작품 아카네 속옷 보는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요런 시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한마디로 이 작품의 이미지 자체가 좀 그걸로 고착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잘못됐고 잘됐고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혹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요소인 건가에 대해서 좀 약간의 화두를 던져보려고 하는 의도인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작품의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특정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시 될 만한 포인트이긴 하죠.
하지만 뭐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입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짤 문화이잖아요. 그런 게시판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캡처 화면들을 이어서 여러 가지 재미난 게시글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작품을 입문하게 된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선정적일 수도 있는 특정 부분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서 미끼 상품 내지는 판매 전략의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광고하는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일단 안 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시청층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 기반 자체가 확실하게 마련될 거라는 저의 생각인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단점으로 작용하는 건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요, 성인 지향적인 남성향 작품이 아닙니다. 약간 그런 냄새를 풍기는 일부의 장면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인 이 작품의 정체성은 훈훈한 가족 코미디물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 작품이 너무 이제 한 가지의 시선으로 변질이 되는 듯한 묘사들,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아쉬운 대목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의 가치를 아카네의 속옷을 보는 작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일부에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비스무리한 태도를 라디오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싶어를 다뤘던 그때의 그 회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큐버스 선생님의 그 이미지에 관련돼서 오타쿠들의 약간의 좀 편협한 시선, 이것을 좀 질타하는 맥락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본질 자체가 성인물이 아닌데 성인물의 시선을 가지고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묘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긍부정이 명백하게 혼입되어 있는 그런 양상의 여론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할 필요성은 없죠. 그런데 굳이 제 라디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음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죠. 여론이 고착화된다는 것은 이 작품에 있어서는 좀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본질이 흐려지는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세이즈 포인트를 반대할 순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광고 효과를 내고 그걸로 새로 유입되는 층이 존재한다면 이 작품을 몰랐던 분들이 더 알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명백히 그러한 장면의 수요층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공급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에 일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굳이 판매 전략으로만 따지면 반대할 생각은 없는 건데, 그래도 좀 이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되는 맥락이 있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노파심을 살짝 드러내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시선을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선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업 작품의 상업적인 마케팅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약간의 어떤 조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각근을 고쳐 매고 엄격 진지 근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자, 이번 시선은요,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좀 재미있는 시선, 이러한 개념으로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결말에 대한 이야기, 즉 국왕선거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근데 명백한 스포일러죠. 혹여라도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청취를 중단해 주시거나 다른 부분으로 스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 둘, 하나.
바로 장남인 슈가 차기 국왕으로 당선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존재했는데 대다수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아니냐. 슈가 어떻게 당선이 되냐 여기서. 이것은 개표 조작 아니냐. 이러한 아주 싸늘하거나 혹은 우스갯소리의 그 시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시선에서는 이 부분이 과연 개연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뜬금없이 슈가 당선된 거냐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작품을 좀 다시금 보면서 체크를 해 보니까 확실히 슈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 의지는 거의 없다시피 한 인물인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무기력하고 딱히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다.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1화에서 지지율 조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슈의 순위를 보니까 제가 정확히 본 건진 모르겠는데 9위더라고요. 9남매 중에서 9위. 꼴찌라는 거잖아요. 아마 시민들 대다수도 이 슈라는 인물이 권력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로 그렇게 지지율 조사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서서히 이 캐릭터의 순위 자체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품의 거의 후반부에 근접한 9화 같은 경우에는 7위로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기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서민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인물이 적극적으로 슈에게 대시를 하는 상황, 슈의 선거 유세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띄워주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시너지를 내면서 시민들이 저렇게 소탈하게 시민과 사귀는 그러한 이제 왕자님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다라는 애정어린 시선이 반영된 그런 지지율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4위가 돼요. 빅4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캐릭터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상위권으로 반등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아버지인 국왕이 허리를 삐끗한 상황에서 자식들인 9남매들이 각각 자신의 임무를 분담해서 국무 활동을 대신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건데 거기에서 슈가 맡은 임무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립된 어느 마을에 이제 대민 지원을 가는 역할이었던 거죠. 물론 슈만 간 건 아닙니다. 다른 인물들도 같이 대민 지원을 갔어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카메라에 노출될 환경도 많이 있었고 또 일정 부분 장남으로서 부각이 되고 활약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지율 반등에 확실하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망의 선거일, 갑자기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지지율 1위였던 장녀 아오이가 후보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사건 사고, 비행선이 시민들이 있는 구역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슈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왕가가 시민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진솔한 메시지를 보내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아오이의 지지층이었던 인물들이 슈를 차선책으로 뽑을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생겼고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인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제 약간의 가불론박이 생긴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이 작품을 그냥 재미의 영역으로 감상을 했을 때는 좀 띠용했던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슈라는 인물이 이렇게 갑자기 대성에서 차기 국왕에 오를 정도의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작품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인물이 어떻게 지지율이 반등하게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국왕에 당선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곱씹어 보니까 나름대로 개연성을 그래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야금야금 지지율이라는 게 조금씩 상승을 했고 마지막에 큰 활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이 캐릭터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함께 드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 선거 당일날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 놓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새삼 느꼈다라고나 할까요? 물론 슈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본인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고가 생겼고 그걸 멋지게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해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어부질이 당선이냐, 뭐 선거 조작, 투표 조작을 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데, 어찌 되었던 간에, 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선례를 교훈 삼아서 작중 배경인 이 국가에서도 좀 선거법을 뜯어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 입장을 다시금 결론 내면요. 저는 납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의 시선 감사히 접수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의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건데요.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 그냥 순 놀고 먹는 작품이었다. 이럴 바에는 초능력을 도대체 왜 넣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시선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뭐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 놀고 먹는 작품이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작품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일상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서가 맞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비판의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라고 하는 거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 설정이 이 작품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액션이라던가 전개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됐던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 여기서 전해지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좀 사실 리바이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이미 한번 다뤘었죠, 이 비슷한 내용을. 그리고 당시에 저는 이 설정이 약간 과잉 설정인 것처럼 비춰졌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납득이 됐다. 왜냐? 이 작품에서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양념처럼 잘 버무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다지 관심사가 가는 부분이 아니었었어요. 왕가의 서민 생활이라던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비중을 뒀기 때문에 초능력이라고 하는 장치가 그냥 양념처럼 활용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목한 것과 상반되게 초능력의 주목도가 훨씬 더 높은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부분이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표하시는 그러한 여론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작품의 전반부만 감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 중도 이탈을 하신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이 작품의 초반부,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이 캐릭터들이 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왜 이 캐릭터들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어떠한 가족적인 성향을 띠는가, 이거를 서술하기에 이제 급급한 회차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작품의 매력이 전체적으로 확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작품의 중후반부부터거든요.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중심 스토리라는 것이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갈등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첨가가 되는 회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이제 초능력이라고 하는 설정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부까지 다 보고 나서 '아, 초능력이라는 설정 필요하네.
이렇게 납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어찌되었던 이 부분은 확실하게 호불호적인 여론이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극적인 설정들과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작품의 내용,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고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 작품을 감상한 측에 속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측에 속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저는 이제 노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여론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캐릭터 비주얼은 상당히 좋지만 설정이라던가 스토리 면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인 거고, 다만 작품을 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미삼아서 이 작품을 감상하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이만 사운드 트랙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엔딩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마저 풀어놓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금방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상당히 소소한 포인트들이 많은 작품이었는데 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량상 다루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좀 라디오 자체가 자질구레해질 우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설명해드리면서 넘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라디오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좀 굵직한 내용 위주로 이야기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꽤 만족스럽게 라디오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사운드 트랙을 맞춰봐야 될 텐데요. 언제나처럼 다음 회차에서 제가 어떤 작품을 감상할 건지 힌트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은요, 이종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렘물이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네요. 어떤 스타일의 작품일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렘물, 아주 오랜만에 진한 작품 하나 감상하고 오겠네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재미나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꼭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